안녕하세요. 앞줄쌤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촬영이 이어지는 모델분으로요. 20대 초반의 남성 모델분이십니다. 저희 한의원에 이제 진료 상담차 내원하셨던 분을 제가 모델로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려서 촬영을 진행하게 된 분이고요. 겨울철에 증상이 대부분 다들 비지가 줄어드시니까 이렇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이번엔 증상이 조금 있는 편이셔서 모델 내원 추천드렸던 분입니다. 겨울에는 피지 분비량이 좀 줄어드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증상이 좀 가벼워져서 내원하세요. 씨앗의 크기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타고나신 피부 상태가 조금 여드름성의 피부가 아니면 이 계절에는 오히려 건조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피부 자체가 예민해서 염증 증상이 잘 생기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이렇게 예민해서 염증 증상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이 증상이 이렇게 압출 영상을 찍기에 막 좋은 그런 씨앗이 나오는 염증들이 아니라 피부가 건조해져서 예민해지는 염증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영상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이시는 영상으로는 잘 티가 안 나는 증상의 염증들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분은 한번 그렇지 않은 케이스기에 한번 좀 찍어보시는 게 어떠냐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분도 피부 상태를 보면 사실 약간 아토피성의 증상이 있으세요. 아까 눈썹 주변 압출할 때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눈꺼풀 위쪽으로는 피부가 많이 얇아져서 오히려 발진 양상의 피부 트러블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관자놀이 쪽에서도
반대쪽에서는 관자놀이에 압출할 게 상당히 있었거든요. 오른쪽 관자놀이는 상당히 압출할 게 있었는데 좌측 관자놀이는 오히려 피부가 붉게 발진이 올라와 있죠. 이건 아토피성의 증상입니다. 이렇게 발진성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아토피성의 증상이고요. 겨울철에 이런 아토피 증상처럼 발진이 올라와서 피부가 더 예민해지면 또 염증도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기본적인 피지량도 좀 있어서 좁쌀여드름도 좀 쉽게 생기시는 편인데 거기에 아토피성으로 피부가 상해서 염증이 더 많아지면 전체적인 피부 증상이 더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증상임에도 그냥 피지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증상이 상하는 것보다 아토피성 건조감이 심해지면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겨울철에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피부를 치료해야 됩니다. 좁쌀여드름은 각질 제거해야 되고 피지를 줄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드름 증상이 좀 안 좋아질 때 자꾸 피부를 얇아지게 하는 관리들을 하실 수 있는데 아토피 피부에서의 그런 관리들은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좁쌀여드름 안 좋을 때 겪어보겠다고 각질 연화제나 필링이나 이런 거 하는 것들 요런 케이스에서 그냥 따라 하셨다가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성의 건조감이 조금 기본적인 베이스로 있는 이런 피부에서는 겨울철에 염증 증상이 좀 악화되면
보습제를 무조건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오늘 모델분 말고도 다른 여자 환자분이 왔다 가셨는데 피부가 좁쌀 여드름도 올라오고 번들거리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겨울철에도 로션만 바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분이 피부가 엄청 빨개요.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얇아서 얇고 건조한 편이라서 그냥 조금만 자극받아도 쉽게 엄청 빨개지는 피부이신데 저희 한의원 내원하실 만큼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원하셨을 때는 피부가 굉장히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참 드렸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피지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보습제를 잘 발라줘야 되고 지금 피부가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것도 피부가 너무 얇아서 그런 거며 오히려 이렇게 얇은 상태를 자꾸 두면 피부가 예민해져서 똑같은 좁쌀 여드름도 더 쉽게 염증이 된다고 안내를 드렸어요. 가실 때는 오늘 하루 우선 압출만 받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압출 치료만 받고 가셨던 분이셔서 제가 해드린 조언을 얼마나 따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오히려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두면 피부가 예민해져서 쉽게 염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그냥 인정을 안 하시고 사셨던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엄청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야 됐어요. 잘 관리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턱부분 압출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 부분 왔다 가시고 모델로 오시라고 한번 와보시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턱 부분 증상들 보고 사실 제안 드렸던 거예요. 얼굴 위쪽은 압출 모델로 이분 압출 모델로 한번 오시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압출량이 많거나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케이스는 아니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 턱 부분이 좀 증상이 심한 편이셔서 우선은 혼자 관리도 어려우실 거고요. 이렇게 증상이 좀 심하시면 촬영상으로도 좀 잘 보일 수 있을 만한 증상이라서 한번 좀 내원을 해서 압출 받아보시는 게 어떤지 조언을 드렸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염증이 한번 터지면서 상처가 났던 곳인데요. 그래도 진짜 그 사이에 증상이 많이 가라앉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전에 오셨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하지 않게 잘 관리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협중이 겉에서는 아물었는데요, 안쪽에서 좀 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드름 증상은 제가 이제 전에 몇몇 다른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던 아토피성 여드름이라고, 제가 막 아토피 때문에 여드름이 생긴다라고 하는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케이스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드름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하는 케이스이신 거지, 아토피 증상이 오히려 여드름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아토피 증상이 뭐 이렇게 돼서 여드름을 더 유발시키고 있고, 요런 케이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드름성의 피지성의 트러블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여드름 증상은 해결해주기 위해서 압출이 필요하기는 하고요. 아토피성의 이제 피부 손상도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여드름 피지량이 분비해서 여드름 단독의 문제로 증상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겨울에는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아토피 증상과 동반해서 증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어있는 거에 비해서 증상이 많이 가라앉아서요. 줄은 다 된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